안녕하세요.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지금 촬영 날짜가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했고요. 올해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달리기도 계속 꾸준히 했고,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계속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제일 컸던 이벤트는 저희 집 이사 때문에 거의 한두 달간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책 읽은 거랑 그리고 달렸던 거 영상을 찍어서 결산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2021년도 버전으로 2021년도 제가 얼마나 읽었고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달리기 얼마나 달렸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부터 결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년 기록을 보니까요 365.4km를 뛰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이 기록을 보면서 와, 내가 300km 이상을 뛰었나? 진짜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올해는 365에 거의 2배 이상을 뛰게 되었어요.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얼마나 뛰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1월에는 39.5km, 그리고 2월에는 36km, 3월에는 53.8, 4월은 45.1, 5월은 81.3, 많이 뛰었네요. 6월은 65.3, 7월은 제일 많이 뛰었어요. 86.2km고, 8월은 66.7, 9월은 57.5, 10월은 86, 11월은 82, 12월은 44km 오늘 현재까지 뛴 거고요. 근데 내일하고 다음 주도 뛸 거라서 50km는 넘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뛴 달이 7월이더라고요. 진짜 더웠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 올림픽 보면서, 도쿄올림픽 보면서 저는 뛰러 나가고 결과는 갔다 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루틴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뛰다 보면 사람들 함성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소리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날씨가 덥긴 했는데요. 그래도 참 재밌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그럼 얼마를 뛰었느냐 742.8km를 뛰었어요. 네, 742.8km를 뛰었고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그냥 진짜 나가고 싶을 때 꾸준히 뛴 것 뿐인데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꽤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횟수로는 총 138회고요. 평균 속도가요 6분 32초예요. 그러니까 키로당 6분 32초. 그리고 총 시간은 80시간 57분 10초입니다. 네, 80시간이라니 그 시간 동안 제가 뛰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도 달리기는 하나도 아직 권태기, 런태기였고요. 잘 뛰고 있고 그래도 올해 최근에 속도가 많이 붙어서 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속도를 빠른 걸 막 지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무리하게 되면은 꼭 어디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목표가 평생 진짜 할머니 돼도 한 5km 정도 일주일에 2번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뛰는 게 목표고 그래도 아무튼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6분 후반, 7분 초반, 뭐 8분도 있었고요. 당연히 저도 처음 있었으니까. 근데 요번 올해에 그 기록을 많이 갱신했어요. 10km도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5km도 거의 5분 40 몇 초대로 그 1km당이요. 해서 그렇게 30분 안에 다 인할 수 있도록 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면은 느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속도를 막 내려고 훈련한 게 아니라 그냥 뛰었어요. 그냥 꾸준히 뛰고 싶을 때마다 뛰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근데 횟수를 조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횟수를 조금 더 줄이고요. 뛸 때 한 6km, 7km, 8km 이 정도로 뛸까? 지금 조금 루틴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보통 5km를 3, 4번 뛰거든요. 한 주에. 근데 이번에는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거리, 시간을 조금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계속 똑같이 다니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뛰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결산 때 또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달리기는 또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 같고요. 계속 달릴 거고요. 내년에는 대면 마라톤 참여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달리기 결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책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21년도 올 한 해 동안 총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읽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권을 읽었고요. 책 권수로 치면은 23권인데 그 죄와 벌이 1, 2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22권으로 결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가 읽었던 책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저 스토너,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1, 공부란 무엇인가, 코스모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죄와 벌, 햄릿, 어린이라는 세계, 보건교사 안은영, 1984, 복자에게,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너무 한낮의 연애, 완벽한 아이, 여행의 이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마이너 필링스, 삶의 한가운데, 쿠늘프, 관객모독, 오디세이아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다시 읽고 싶은 책 9권, 그러니까 추천하는 책이죠. 9권을 다시 뽑아보면 코스모스, 칼 세이건,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김지수님, 그리고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가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로버트 존슨, 마이너 필링스, 캐시 박콩, 삶의 한가운데, 루이제 진저, 쿠늘프, 헤르만 헤셀 이렇게 9권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객모독이란 책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냥 얇아서 가볍게 읽으려고 그냥 집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읽었는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건데요. 되게 신선을 넘어서 그냥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게 진짜로 영국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연극 배우인데 이 작품을 보고 연극의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뿌듯한 거는 코스모스 그 과학서적을 읽었다는 거, 그거랑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작을 읽었다는 거. 네, 이 두 권은 완전한 고전이죠. 또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두껍지만 또 읽히게끔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같이 완전히 과학에 뭐 무지한 사람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되게 흥미롭게 만들어 놨고, 오디세이아는 제가 읽었던 책 대부분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읽었고 이게 올해 마지막 책으로 완독한 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한 문장을 딱 뽑아서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나면은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좋았던 문장들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거, 그 문장을 하나씩만 딱딱 추려놨어요. 저한테는 핵심인 구절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우선 스토너 책이고요. 젠장, 빌, 인생이 너무 짧아. 요 한 줄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인생이 너무 짧죠. 지금 제가 벌써
30 중반인지 후반인지 가고 있고 아들도 잘 크고 있고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40대가 곧 코앞이고 그런 생각하니까 참 재밌게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물론 뭔가를 성취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전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와닿았어요. 빌이 누군지는 지금 생각도 안 나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췌한 거고요. 우물을 집요하게 파는 일은 시간과 노력을 담보로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다. 특화할 가장 필요한 미덕은 다름 아닌 자신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성실하고 꾸준히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무기가 유일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꾸준함. 그런데 딱 요 말이 그래서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시간을 쓰는 게 내 시간과 노력을 담보로 자신감을 점점 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제 말이나 행동에도 힘이 실리게 되고 자신감 있어지고 그렇게 뭔가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공부란 무엇인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참여의 몫을 늘 상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업을 하든 학생 신분이든 제가 그냥 속한 곳, 공동체, 뭐 가족,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저의 몫을 상기하라는 말이 되게 그냥 대충 살지 마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원하는 거는 또 요구할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길 줄 아는, 자기 몫과 뭐 남의 몫 다 챙길 줄 아는 그런 똑부러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같아서 좋았던 구절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모스예요. 그대들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래서 어쩌면 불쌍해 보이기조차 하는 보잘것없는 한 구석의 주인이 되고자 그렇게도 많은 인명을 희생시켜야만 하는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죠. 전쟁, 뭐 세계대전도 있지만 뭐 지금도 계속 내전, 작은 소규모 전쟁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 지구, 우주의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은 우주가 그냥 점에 불과하죠. 점도 아니고 먼지 티끌? 심지어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자그마한 행성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권력을 잡고 종교가 뭐 더 우세해야 되고 어떤 종교가 꼭 그 신을 믿어야 되고 또는 어떤 나라에 속해야 되고 이런 싸움이 참 부질없다. 이런 뉘앙스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인생은 유한하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찰나의 권력을 위해서 모든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는 게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인격의 핵심은 성실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실함을 빼고서는 뭔가 진행이 안 돼요. 저도 제가 뭐 막 성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성실한 편인 것 같아요. 저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무기? 장점일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뭐 타고난 천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그래도 꾸준히 해내는,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의 핵심은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 글을 딱 봤을 때, 이게 인터뷰 형식의 글이거든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죄와벌 1, 2권. 그리고 제가 발췌한 문장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했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사는 거, 태어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사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했다. 자, 다음은 햄릿입니다. 그리고 귀는 모두에게, 입은 소수에게만 열고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판단은 보류해라. 그렇죠, 맞는 말이죠. 완전히 고전의 정수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귀는 모두에게, 다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거는 뭐 진짜 뭐 유명한 말이죠. 다른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입은 소수에게만 열고 말은 줄일수록 좋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것도 판단은 보류해라. 쉽게 결정하지 않고 많이 고민해보라는 이 문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라는 세계예요. 나는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쵸. 저도 아들 키우면서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아이들의 품위를 지킨다는 말이 되게 새로웠지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품위 있는 어른일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서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안은영. 사람보다 다른 것들이 비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값없게 느껴졌다. 저 생명보다 비싼 건 없죠. 절대 없죠. 물건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없죠. 돈이나. 그래서 사람보다 다른 것들이 비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값이 없게 느껴졌다. 천하게 느껴지죠.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1984. 개인적으로 이 책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굉장히 읽는 내내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게 미래 소설인데 되게 약간 사회주의 그런 거거든요. 감시를 집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스크린이 있어서 감시를 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을 때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그 고통, 고문, 격리,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소름 끼쳤고, 이거는 실제로 났었겠죠, 이런 일들이. 이거 비슷한 영화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정말 냉전시대나 그때는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내 삶과 내 머릿속을 누군가 감시한다는 느낌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너무 솔직히 고문당하고 이런 장면들에서 좀 육지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역겨웠어요. 슬펐고, 그냥 소설이지만 굉장히 이입해서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복자에게. 이 책은요, 제가 동네 서점에서 비밀책으로 포장에 쌓여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냥 뽑았는데 진짜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가님 책, 그래서 계속 책을 구매해서 읽었거든요.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아프게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게는 하지 말자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필요한 것은 그조차도 용인하면서 계속되는 삶이라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소설 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말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도전해보고 삐끗하기도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한 번에 되는 삶이
있긴 있겠죠. 뭐 저는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는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겪었겠어요. 근데 이 삶 자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것도 그냥 용인하는 거죠. 이게 그냥 삶이야.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같은 작가님이죠. 안녕 이라는 말이야말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물을 수 있고 그렇게 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 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냥 무심코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도 인사 잘 안 하잖아요. 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내니? 평온하십니까?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마음을 조금 나눌 수 있고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고 한번 그 사람을 챙겨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거죠. 안녕이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 네. 너무 한낮의 연애. 계속 같은 작가님. 당연히 불쌍하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불쌍하지 않게 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뭐 고귀한 죽음, 뭐 그냥 자연사 늙음에 의한 죽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마감이잖아요. 수많은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왔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어떻게 쿨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완벽한 아이. 이것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이거 아는 언니가 같이 읽자고 해서 읽었는데 이게 김영하 북클럽? 거기서 추천 도서더라고요. 읽었는데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 기필코 그것을 찾아내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 이게 약간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니라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 삶에 대한 의욕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배우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꺾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요. 여자아이고요. 싫어하고 작가가 쓴 거예요. 자기의 유년기를 보면서 와 저는 이런 과정이면 그냥 사이코패스가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가정, 당연히 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타고난 기본적인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개떡같은 부모가 있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미치지 않고 자기 삶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여행의 이유. 인간의 행동은 입버릇처럼 내뱉고 다니는 신념보다 자기도 모르는 믿음에 더 좌우된다.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 그렇죠. 저도 뭐 제가 원하는 삶? 이렇게 의식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믿음에 더 좌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는 거라서 저도 제가 뭘 가슴속으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문장이 되게 신선했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더 이상 스스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 것. 스스로를 그려나가기 시작할 것.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맨날 특히 대학생 때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리고 제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했을 때가 직업 찾을 때. 그래서 항상 너는 누구지? 이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 이제 그만하고 그냥 네가 그려나가 나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라 이거죠.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이거 심리학 책인데요. 이것도 평소 같았으면 제가 살 책은 아니에요. 너무 심오해 보여서.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동네 책방 비밀책에 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얇아서 제가 뽑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거를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지닌 특질은 모두 진열되어야 한다. 단 하나라도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저희가 숨기고 싶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좀 악에 가까운 그런 것도 사실은 다 진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너무 선한 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 뭐 예를 들면 뭐 공부 막 이런 걸 했으면은 그 반대되는 일을 조금 해야지만 내 정신적으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몰래 폰 보기, 뭐 게임을 조금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편안해지는 거? 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걸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다 드러내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이너 필링스. 이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삶을, 미국 이민자들의 삶을 그린 거고요. 이게 저희 가족이, 저희 작은아버지 집도 다 캐나다에 이민 가 계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 지 너무 오래돼서, 저는 미국 가서 만났거든요. 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 책이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희 친척들이, 가족들이 느꼈을 삶이 이랬겠구나. 그리고 무슨 느낌인지 왠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뭐 유학 생활을 해봤으니까 뭔가 외국에서 소수의 입장 그리고 또 여성의 입장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막 환영받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랬지 약간 그때 시절 생각도 나고 저야 뭐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 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제가 뽑은 문장은 인종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아동을 성인처럼 취급하고 성인을 아동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아이처럼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깊은 수치심을 유발한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아이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어른한테는 아동처럼 취급을 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좀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어른답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고 똑바로 행동해라는 거고. 네. 삶의 한가운데 나의 오랜 친구인 그녀가 나에 대해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이 나의 공적인 명예회복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공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결국엔 나랑 친한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근데 보통 소중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거의 신경 안 쓰고 공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또 뭐 SNS 많이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슬펐어요. 이 문장이. 나한테 진짜 친한 사람을 먼저 더 생각하고 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자, 쿠늘프. 무엇이 진리인지, 인생이 본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각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내 생각은 그렇네. 그렇죠. 뭐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남의 강의도 많이 듣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겪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삶이 어떤 건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제 경험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또 세상에 바라보는 눈도 계속해서 바뀌겠죠? 제가 10대, 20대랑 다른 것처럼 지금. 시간 빠릅니다, 진짜. 관객 모독은 제가 공란으로 놨어요. 도대체 무슨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오디세이아. 배란 녀석은 이 배예요. 배.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슬픈 것처럼 사람들이 몹시 지쳐있고 마음이 슬플 때도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명령하고 강요하지요. 배란 녀석은 나더러 먹고 마시라고 재촉하고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잊게 하며 자기만 채워달라고 다그칩니다. 그렇죠. 그냥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배고프면은 밥 먹어야 돼요. 아무리 슬퍼도 배 채워줘야 돼요. 이게 되게 사람의 본능?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만약에 뭐 돌아가셨는데 뭐 나 배고파서 밥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공적으로 막 하지를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슬픔들을 가지고 가면서도 우린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살려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산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씁쓸하면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렇게 또 글로 풀었으니까 되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잘 적었다. 그래서 읽자마자 아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어요. 오디세이아가 약간 그런 구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입 밖으로는 잘 내지 않는데 글로 쓴 거를 보면은 맞아 나도 그래 맞는 얘기야 다 맞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독서 결산이고요. 올해는 아마 더 못 읽을 것 같아요. 지금 박경리 토지 시작했거든요. 총 9권이에요.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5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아요. 1권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잘 읽었다고 리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는 뭐 따로 큰 계획은 없고 보통 1월에 뭐 하겠다고 되게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청개구리처럼 1월에 진짜 아무것도 해보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쉬는 그런 기간도 좀 안식일처럼 네, 제 스스로 만드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1월에는 진짜 뭔가 압력 없이 그러니까 뭔가 읽어야겠다, 뭐 뛰어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읽고 싶을 때 책 조금 읽고 안 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운동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약간 한량 생활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1월 목표고요. 내년에는 또 내년 후딱 가겠죠. 이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1년 지난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빨라진다는데 시간 가는 속도가 그 빨라진 속도를 조금 잡아두고 싶어요. 그냥 천천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